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사달은 제 아내가 자려니 지레짐작하였다가 그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적이 놀랐으나 이내 미안한 생각이 불일듯 하였다. 아내는 자기가 돌아올 때를 고대고대하며 그 고난잠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단정하게 앉았는가 하며 그는 가슴이 찌르르 하도록 애연하였다. 그런 줄은 모르고 일부러 만날 동안을 질질 끈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만 보면 몇 해를 그릴 것이 아니냐. 그 귀중한 시간을 어줍지 않은 이허로 헛되이 넘긴 것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었다. 한치 한 푼을 다투어도 오히려 아까울 것을. 왜 입대 자지를 않소? 아사달은 아내의 앞에 주저앉으며 번연히 아는 잠 안 자는 까닭을 물었다. 고대 자요. 하고 아내는 방긋 호찌게 웃어 보인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듯하다. 부부는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난데 눕구려? 눕지요. 그러나 둘이 다 누우려는 기척도 보이지 않았다. 또 한동안 말은 끊어졌다. 나는 내일 서라볼로 떠나가오. 한참 만에야 아사달은 큰 힘을 써서 가까스로 허들을 내놓고 아내의 기색을 살피었다. 아사달은 이 말만 끄집어내면 단박에 슬픔의 회오릿바람이 일어나려니 하였었다. 울며 불며 발버둥을 치려니 하였었다. 그러나 아내는 의젓하게 도사리고 앉아있을 뿐 대답도 간단한 한마디였다. 나도 알아요. 이 홀가분한 한마디가 만근의 무게를 가졌다. 천마디 만마디의 슬픈 원정과 서툰 사설보다도 몇 갑절 되는 뜻을 풍겼다. 그 자그마한 가슴에 커다란 고통을 부둥켜 안은 채로 꿀꺽꿀꺽 참고 있는 모양이 못 견디리만큼 애처로웠다. 아사달은 제 쪽에서 엉엉 목을 놓고 울고 싶었다. 내일은 일찌감치 길을 떠나실 텐데 정말 어서 주무서요. 하고 아사녀는 깔아놓은 이부자리를 다시금 매만지다가 갸웃이 남편을 쳐다본다. 방 안은 덥지도 않은데 그 오목한 코끝에는 땀방울이 송송 솟아났다. 슬픔을 누르느라고 마음속으로 무한 힘을 쓰는 까닭이리라. 아사달은 대번에 목이 꽉 잠기는 듯 대꾸도 나오지 않았다. 어서 주무서요. 아사녀는 또 한 번 조른다. 아사달은 그대로 쓰러지는 듯이 누웠다. 이렇게 바로 누우서요. 아내는 베개를 굳혀베이고 이불에 접힌 자락을 펴서 따둑따둑 덮어주고 나서 물끄러미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남편의 쳐다보는 눈길과 딱 마주치자 그 젖은 눈동자는 달아날 곳을 몰라 잠깐 허전거리는 듯하더니 어색하게 상긋 웃고 저도 따라 눕는다. 아사녀는 눕는 길로 곧 눈을 감는다. 이윽고 아사달은 고개를 쳐들어 아내의 얼굴을 자세자세 보고 또 보았다.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으려는 것처럼 은행 껍질 같은 눈시울이 띠룩띠룩 움직이고 남유달리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떠는 것을 보면 아내도 눈만 감았다 뿐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곧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번쩍 눈을 떴다.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아이, 큰일 났네. 입대 안 주무시고 내일 어찌 길을 떠나시오. 살짝 눈썹을 찡기고 제 얼굴을 치우는 듯이 돌아누우려 하였다. 마치 제 남편의 잠 안 자는 원인이 제 얼굴이 그 눈앞에 놓여 있는 탓만 여기는 듯하다. 아사달은 더 참을 수 없었다. 돌아누우려는 아내를 끌어당기자 그 가냘픈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았다. 이런 때에도 수줍은 아내는 고개를 숙여 남편의 가슴에 제 얼굴을 파묻는다. 그 언저리가 뜨겁고 축축해지는 것은 아내도 인제야 소리 없이 우는 탓이리라. 한참 만에야 하나로 녹아드는 듯하던 두 몸은 떨어졌다. 아내는 먼 길을 가는 남편에게 끝끝내 요사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느 결엔지 눈을 닫고 또 닦은 모양이었으나 아무리 해도 젖은 속눈썹은 옷가루를 뿌린 듯 번쩍이고 발그스름해진 콧등이 더욱 안타까웠다. 탑을 도는 아사달의 발길은 느리게 지척거린다. 그날 밤 아내와 지나간 전경이 그림자 등에 어른거리는 환영처럼 뚜렷이 비친다.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을 꼬박이 밝히었다. 서로 어서 자라고 권하고 조르면서 저마다 모를 사이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이었다. 서로 외면을 하고 등을 졌다가 어느 결엔지 뚫어지게 마주보고 있는 그들이었다. 분명히 떨어져 누웠는데 언뜻 깨달으면 두 뺨을 마주 비벼대는 그들이었다. 이별을 아끼는 밤은 너무도 짧고 너무도 해프다. 어느덧 아침이 되었다. 아내는 아침밥을 지으러, 남편은 미진한 행장을 꾸리러 이 방을 나가는 수밖에 없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먼저 일어선 아내가 방문 앞까지 나가다가 다시 돌쳐서서 서너 걸음 도로 들어온다. 그는 작별 인사를 잊었던 것이다. 길 떠날 시각이야 아직도 얼마 남았지만 그들 단둘이 하는 작별은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부디 안녕히 다녀오셔요. 부디 잘 있소. 부디 대공을 이루서요. 그야. 하고 아사달의 젊은 눈동자는 자신있게 번쩍이다가 장인이 저렇게 늙고 편찮으시니 하고 얼굴을 흐린다. 아내는 무슨 긴히 부탁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붓이 다시 앉는다. 그런 걱정일랑 조금도 마서요. 내가 어쩌든지 모시고 꾸려갈 테예요. 몇 해가 걸리든지 부디 대공만 이루서요. 하고 얼굴 빛을 바르며 단단한 결심을 보이었다. 부디 대공만 이루서요. 나직하나 힘있던 그 말소리 지금도 아사달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린다. 안타까운 이별도 애달픈 그리움도 남편의 재주를 빛내고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즐기어 견디려는 그 씩씩한 태도 언제 생각해 보아도 든든하고 고맙고 눈물겹다. 아직 철부지로 알았던 아내가 어느 틈에 그렇게 장남해졌을 줄이야. 물보다 더 물은 줄 알았던 그 마음이 그렇게 여무질 줄이야. 생각할수록 새록새록이 아내가 그립다. 어여쁘고 의젓한 아내, 그리운 그 얼굴을 단 한 번, 눈 한 번 깜짝일 짧고 짧은 동안에 남아 보여준다면 그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으리라.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던 애틋한 정경 한 토막이 또 서원하게 나타난다. 여러 동무들에게 옹이 되어 살인문 밖까지 나왔다. 병중의 장인도 기침을 쿨룩쿨룩 하면서도 지팡이에 몸을 버티며 지축지축 따라 나온다. 그는 재빠르게 눈을 사방으로 돌렸다. 인제 아주 정말 길을 떠나는구나. 함에
여기까지 범연이 나온 그도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이 더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거기 없었다. 벼랑간 큰 새똥이가 발목에 메어 달리는 듯 걸음이 내켜지지 않았으나 마음을 도지게 먹고 일부러 쾌활하게 땅을 쾅쾅 구르는 듯 걸었다. 길 모퉁이를 도는 데 왔다.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아사달은 걸음을 멈추고 스승에게 더 따라 나오기를 말리었다. 그래. 그럼 잘 다녀오너라. 먼 길 조심하고 원 몹쓸 기침이. 뒤하고 가래침을 베었는데 그 늙은 눈에 눈물이 걸씬걸씬한 것은 한갓 기침 탓만은 아니리라. 네. 하는 아사달의 대답도 목이 메이었다.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작별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언뜻 제가 지금 나온 살인문을 바라보았다. 돈짝만큼씩 새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느티나무 밑에 아내가 외로이 서 있지 않은가. 여럿이 우 나올 때에는 부끄러워서 같이 따라 못 나오고 뒤미쳐 쫓아나온 것이리라. 슬쩍 한번 오고 간 두 눈길.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었다. 아사녀, 아사녀. 아사달은 소리내어 가만히 불렀다. 그 이름이나마 입술에 올려보고자. 발은 재돌던 자국을 찾아 제대로 돌아가건만은 아사달의 마음이 탑도리를 떠난 지는 벌써 오래다. 아사녀, 아사녀. 그는 또 한 번 불러보았다. 아내는 완연히 제 앞에 와 서는 듯하다. 하늘만 쳐다보던 환상에 쌓인 눈을 앞으로 돌릴째 과연 제 아내는 제 앞에 의젓이 서 있다. 일순간 꿈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는 흑하고 놀란 것이다. 한 걸음 바싹 더 다가들며 똑똑히 제 아내의 얼굴을 살피매 그는 물론 제 아내가 아니었다. 제 아내 나이만한 다른 여인이었다. 설레던 정신을 수습하고 다시 탑돌기를 시작하였건만 한번 어지러워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무엇에 쫓기는 듯이 제 처소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 터라! 터라! 얘 터라! 주마는 아까부터 기쁜 듯이 터리를 깨우고 있었다. 터리는 앙바트만 다리를 큰 대자 모양으로 퍼져버리고 입 가장자리에 침을 깨흘리며 곤히 잔다. 얘 터라 좀. 주마는 터리의 팔뚝을 잡아 뒤흔들며 귀에다 대고 소리를 딱새같이 질렀다. 터리는 응응 잠꼬대를 하고 흔들린 팔뚝으로 숭숭 맺힌 제 이마의 땀을 문지르고는 다시 돌아 누워 버린다. 예, 좀 일어나거라. 일어나요. 깨우는 이는 바작바작 애가 마르는 듯, 자는 이는 꿈적꿈적 몸을 움직이는 듯 하다가도 이내 쌕쌕 코고는 소리를 낸다. 예, 어서 좀 일어나. 원 잠기도 이렇게 어두운가? 터라, 터라. 주마는 돌아놓은 터리의 어깨를 이리로 잡아젖히며 짜증을 낸다. 네. 터리는 코로 대답만 할 뿐이요. 그저도 잠을 못 깬다. 예, 좀 얼핏 일어나라니까. 얼핏 좀 일어나. 이번에는 깨우는 이가 입술을 쪼무리고 옷이 수세미같이 말려 올라가서 벌겋게 드러난 자는 이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래도 못 일어날까? 터라! 아야! 네! 하고 터리는 벼랑간 나는 듯이 일어나 앉는다. 그제야 자는 이는 주인이 깨우는 줄 알고 질겁을 하며 일어난 것이나 아직도 잠은 덜 깨어서
연상 좋아붙은 눈을 비빈다. 예, 정신을 좀 차려, 좀. 주마는 힘없이 끄덕이는 털이의 머리를 사납게 회술레를 돌리며 재우친다. 털이는 또 한참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닫고 나더니 발그스럼하게 잔발이 선 눈으로 어색하게 웃어 보인다. 예, 무슨 잠이냐? 그래도 잠이 깨지를 않니? 왜 안 깨긴요? 벌써 깬거립시오. 그렇게 불러도 일어나지를 않으니 아마 깜빡 잠이 들었는가 봐요. 깨니는 무안한 듯이 또 한 번 웃는다. 주마는 깨우느라고 진땀을 뺀 것이 아직도 성이 풀리지 않은 듯 털이를 노려본다. 원수했년의 잠이 하고 털이는 제 머리를 제 주먹으로 몇 번 쥐어지른 뒤에 그저 죄송합니다. 무슨 심부름을 하랍시오? 절이라도 할 듯이 사죄를 하고 착착 부닌다. 왜 또 알찡거리기는 어서 옷이나 입어요. 주마는 내던지듯 명령을 내리었다. 왜요? 무슨 큰일이 났어요? 털이는 그제야 확실히 잠을 깨며 저도 놀란 듯이 서둔다. 어서 옷이나 입으라니까. 털이가 발딱 일어나 부산하게 속옷에 구김살을 펴고 치마를 떼어 입고 버선을 신는다. 누가 그 옷 말이야? 주마는 털이에 다해진 치맛자락과 깜동 족제비가 된 버선목을 바라보다가 나들이 옷을 입어요. 어디 좀 갈 데가 있으니 다시 영을 내렸다. 어디를 갑시오? 벌써 날이 다 새었납시오? 예, 잠꼬대 작작해라. 무슨 날이 벌써 새니? 아직 자시도 안 되었을걸? 네, 아직 자시도 안 되었납시오. 그러기 첫잠이 깜빡 들었던 거야. 첫잠이 들면 동여가도 모른다고 하는 거립시오. 털이는 기어코 제가 잠을 얼핏 못 깬 변명을 하고야 만다. 어서 새 옷을 좀 갈아입어요. 제발 좀. 주마는 울듯이 재촉을 한다. 아니, 자시라면 한밤중 아니에요. 이 밤중에 어디를 가랍시오? 하고 자더니는 그 토끼 같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뜬다.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인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수다 고만 좀 떨어요. 나 가자는 대로 가면 고만 아니야? 주마는 전에 없이 황황해한다. 털이는 입을 아벌린 채 수상쩍다는 듯이 제 아가씨의 기색을 살피었다. 회를 올리고 거물거물 밀초 불빛에도 제 아가씨의 얼굴이 이글이글 타는 듯이 붉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새까만 눈썹 위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떠돈다. 더구나 그 옷 맨두리를 보고 놀랐다. 주마는 남빛 반비를 입고 수놓은 비단 바지를 입고 갈데없는 기공자로 차리지 않았는가. 주만의 어머니 사초부인은 외동 자식이 딸 된 것이 원통하여 이따금 주만을 남복을 시켰다. 수놓은 통손 바지에 남빛 반비를 떨쳐 입고 세포 복두를 젖혀 쓰고 배곡 허리띠에 구슬끈을 주렁주렁 늘어뜨리고 손잡이에 금을 올린 환도를 느슨하게 차고 나서면 동뜨게 아름다운 기공자였다. 장난꾸러기 주만도 남복을 좋아하고 화랑의 흉내도 곧잘 내었다. 서리 같은 칼날을 뽑아들고 공능 버선이에 눌러시는 목화로 터벅터벅 땅을 구르며 이 영체 도는 눈을 제법 무섭게 부릅떠서 악소리를 치고 달겨들면 털이는 혼땜을 하고 사초 부인은 허리를 분질렀다. 그러나 이런 장난도 나이가 차가자 점점 그 도수가 줄고 이마저해서는 별로 한 적이 없거늘 이 밤중에 남장을 차리고 어디를 가자는 것인가. 털이도 한옆으로 겁이 나거니와 의심증이 더럭 났다.
아이, 그 아가씨, 왜 또 남복을 입으셨네? 또 쇳내를 혼내시려고 그립시오? 하며 털이는 벌써 몸단속을 마치고 일어선 주만을 보았다. 왜 또 내 목에 칼을 겨눌까봐 겁이 나니? 주만은 방시 듣고 제 손으로 허리띠를 휘 한번 더듬어 보이며 이것 봐, 어디 칼이 있니? 오늘 밤에는 칼은 안 찼으니 그렇게 겁낼 건 없어. 어서 따라 나서기나 해라.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간다. 털이도 옷을 다 입고 뒤를 쫓아나가다가 주춤 섰다. 아이, 이렇게 어두우니 누가 뺨을 쳐도 알값이오. 그러면 초롱 준비를 할까? 주만은 진국으로 묻는다. 어디를 가시기에 초롱 준비까지 하신단 말씀이에요. 방 안에 촉대를 좀 들고 나오랍시오. 촉대를 들고 갈 수야 있나? 그럼 어디를 멀리 가시랍시오? 가만히 있거라. 주만은 무엇을 생각하듯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벽장에서 불이 나게 초 몇 자루를 내어 털이를 준다. 너 초롱은 어디 있는 줄 아니? 초롱이야 광에 들었습지요. 광에? 광문이 잠기지 않았을까? 왜 안 잠겨요? 해군형이 화날 때 벌써 닫아거는 뎁시오. 그럼 그 열쇠는 누가 맡았을까? 원 아가씨도 마님이 맡으셨지 누가 맡아요. 주만은 잠깐 말이 없다. 초 몇 자루를 내어놓으시고 대간절 어디를 가시랍시오. 이 깊은 밤에. 털이는 제 주인의 행동에 갈수록 불안을 품는 눈치였다. 어머니가 맡으셨다? 어머니가? 주만은 제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글쎄 가실 곳을 좀 말씀합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소리든지 차릴 테니. 만일 열쇠를 찾으러 갔다가 어머니께서 잠을 깨시면 아이고 또 강문이 연악낙하기나 한뎁시오. 어떻게 빽빽한뎁시오. 한번 열자면 왈그릇 탈그릇 웬 집안 사람이 다 잠을 깰 텐데. 털이는 벌써 주만의 뜻을 알아차리고 또 광문열 소임은 갈 데 없이 제 차지인 것을 깨닫자 미리 방패막이를 한 것이다. 방 한복판에서 서성서성하고 있던 주만은 벌썩 주저앉는다. 어떡하나? 그 소리는 벌써 울멍울멍한다. 불국사에 가시려고 그러시지요. 이 밤중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곱시오. 대감께서나 마님이 아셔봅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애꿎이 이 털년이란 년이 물고가 나겠시오. 아유, 생각만 해도 소름이 쪽쪽 끼치는뎁시오. 맙시사, 맙시사. 털이는 벌써 주만의 흉중을 꿰뚫어보고 호들갑을 떨며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 설령 초롱을 꺼낸다 손치더라도 그 먼 데를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개까지 거리가 20리는 잔뜩 될 거립시오. 한낮에도 어려울 텐데 이 캄캄한 치랴에 말도 안 타시고 술에도 안 타시고 보행을 하시다니 될 뻔이나 한 말씀이에요. 자, 술에나 말을 꺼낸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쉬쉬한들 자연 왁자지껄해서 집안이 벌컥 뒤집힐 거립시오. 천만다행으로 몰래 안장을 짓는다 해도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내일이면 소문이 쫙 할 것 아닙시오. 듣기 싫어. 털이가 안 된다는 까닭을 미주알 고주알 캔에서 수다스럽게 늘어놓는데 주만은 참다 못하여 소리를 빽 질렀다. 불국사에서 돌아온 날밤을 주만은 뜬 눈으로 밝혔다. 눈만 감으면 그 안타까운 석수의 모양이 선연하게 눈시울 속으로 들어선다. 처음 왕께 아련할제
어색하던 그 모양이 떠올랐다. 어찌할 줄 모르고 허전허전하던 그 눈매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땅바닥에 거의 닿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광경도 우스웠다. 주마는 제 옆에 마치 그 석수가 있어서 놀려먹는 것처럼 생글생글 웃어가며 이렇게 하고 베개에 제 이마를 푹 파묻어서 흉을 내보이었다. 탑을 돌째 그 꿈꾸는 듯한 느린 걸음걸이, 회오리 바람같이 다름질을 치던 그 열정 가득한 행동들이 어른어른 눈앞에 지나간다. 달빛으로 더욱 희게 드러난 코, 그 열이 오른 듯한 붉은 입술이 한량없이 그리웠다. 그 청청한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나는 듯하다. 첫여름 밤은 고요하다. 창밖은 실바람도 불지 않는지 잎사귀 하나 간당대지도 않는 듯 찡하고 귓속만 우는데 문득 사푼하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주마는 귀를 기울였다. 갈데없는 인기척 소리다. 그 발자국은 가만가만히 걷는 듯 마는 듯 제 방 가까이 와서 사라진 것 같다. 몰래 들어온 사람의 입김이 완연히 문풍지에 서리듯 그가 왔구나. 그이가 왔구나. 머리도 없고 끝도 없이 주만의 가슴에는 이런 환상이 번개같이 일어났다. 그는 이불자락을 젖히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쏜살같이 문을 열어젖혀뜨리다 말고 제 생각이 너무 헛되고 어림없음을 깨닫자 춤추는 촛불 아래에서 호젓하게 혼자 웃었다. 초도 벌써 다 달아 옥촉대 밑바닥에 촛농이 켜켜이 앉았다. 주마는 새 초를 또 한 자루 꺼내서 다시 붙이었다. 그도 이 밤에 잠자기는 단념한 것이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환상은 꼬리를 맞물고 한 번 사로잡은 제 아름다운 포로를 놓치려 들지 않았다. 저와 그가 정면으로 마주칠 때 흑하고 그가 제 앞으로 몇 걸음 다가들던 광경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 그의 얼굴엔 반가워하는 빛이 역력히 움직였다. 곧 나를 부둥켜 안기나 할 듯이 달겨들째 그의 눈은 이상하게 번쩍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서 버린 것은 무슨 곡절일까? 그도 분명히 나를 알아본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본 것이다. 그런 놀라운 재주를 가진 그이건을 어찌 조그마한 여자의 흉증을 살피지 못할 것이랴. 그렇다면 나를 사람으로 여겼으랴. 단 한 번 먼 빛으로 보고 그대로 마음을 쏟아버린 나를 상없다 하진 않을까. 주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누가 곁에서 보기나 하는 것처럼 얼굴을 붉히었다. 아,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혼잣말로 속살거리고 더욱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러고도 미흡한 듯이 이불 속에서 또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그러나 부끄러운 생각도 잠깐이다. 타오르는 정열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도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리라. 그도 나를 그리며 이 밤을 꼬박이 세우는지 모르리라. 그렇게 반가워하다가 그렇게 물러선 것은 그의 정과 의젓한 것을 한꺼번에 알리는 듯도 싶었다. 온몸이 끓고 얼굴이 확확 달아서 뒤덮었던 이불자락을 걷어찼다. 암만 해도 그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그립고 그리워 참을래야 참을 수 없다. 주마는 마침내 또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이 밤으로 아사달에게 뛰어가고 싶었다. 세상 없어도 만나고야 말고 싶었다. 당장 이 시각에 그를 보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다. 벗었던 옷까지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었다. 주마는 살그머니 창문을 열었다.
제 갈 길을 미리 보아나 두려는 것처럼 선뜩한 방공기는 그의 불같이 타는 뺨을 씻어준다. 벽어동의 너푼너푼한 잎사귀에 다 기울어진 조각달이 뉘엿뉘엿 걸렸다. 주마는 이윽이 지는 달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저를 타이르듯이 소곤거렸다. 내일 달이 밝거든. 주마는 남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쓰러져 털이의 꼴도 보기 싫다는 듯이 돌아 누워 버렸다. 이윽고 그 어깨가 들먹들먹한다. 아이, 저를 어째? 아가씨가 우시는구먼. 털이는 딱하다는 듯이 저 혼자 종알거렸으나 무엇이라고 달래야 오를지 몰라 난처해 한다. 털이는 제 아가씨의 성미를 잘 안다. 싹싹할 때에는 연한 배 같지만은 한번 역정을 내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다. 만일 어설피 달랬다가는 또 무슨 벼락을 만날는지 모른다. 아까만 해도 듣기 싫다는 불호령을 받지 않았느냐. 주만의 어깨는 갈수록 더욱 사납게 들먹거린다. 필경엔 훌쩍훌쩍하는 울음소리를 내고야 만다. 인제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가씨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주만의 어깨는 부들부들 떨린다. 털이는 손을 들어 그 어깨를 흔들려다가 말고 한숨을 휙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주만은 왜 이렇게 가까이 왔니? 저리 가려무나. 볼멘 소리나마 아까처럼 날카롭지는 않다. 아가씨, 아가씨, 왜 우십시오? 진정을 하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쇳내가 죽기를 한사하고 아가씨의 원을 풀어드릴 테니. 털이도 덩달아 울멍울멍하며 등 뒤에 대고 간곡한 목소리를 떨었다. 울기는 누가 울어? 주마는 역시 돌아보지도 않고 되받았으나 울음을 그치려고 애를 쓰면서도 말소리는 여전히 껄떡인다. 안 우시면 왜 돌아 누워 계십시오? 쇳내를 좀 보십시오. 이것 보십시오. 이 새 옷이 죄에 구겨집니다. 자, 바로 좀 누우십시오. 그까지 옷이야 좀 구겨지면 어떠냐? 아휴, 그 옷이 이만저만한 옷입니까? 한 벌 다시 장만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뎁시오. 그까지 돈 드는 걸 누가 아니? 구겨지면 안 입으면 고만 아니냐? 웬거립시오. 앞으로 이 옷 쓰일 때가 많을 거립시오. 내게 남복이 당하냐? 오늘 밤에 꼭 한번 쓰려 하였더니만 오늘 밤만 날인갑시오. 앞으로도 이런 밤이 얼마를 올 거립시오. 털이의 말이 그럴듯하다는 듯이 주마는 눈물을 거두고 일어앉아 웃옷에 구김살을 편다. 눈물 방울이 아직도 그렁그렁한 주인의 눈을 바라보며 털이는 옳지 하고 제 무릎을 제가 친다. 쇳내가 좋은 께 하나를 생각해 드릴 값이요? 내 따위가 무슨 좋은 깨가 있을라고? 왜요? 쇳내가 이래봬도 꾀주머니랍시요. 그만 일에 우시다니. 내일은 세상 없어도 쇳내가 불국사에 메시고 갈 테니 또 내일. 주마는 재우쳤다. 또 내일. 과연 그에게는 여러 해포나 되는 듯 싶다. 어젯밤에 그 날이 밝기를 기다린 그가 아니냐. 그러나 낮에는 더더군다나 몰래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오늘 밤에는 그는 또다시 밤을 기다린 것이다. 단 하루에를 보내기에 3, 4월의 해가 길기도 길었지만 그에게는 100날, 1000날이 넘는 듯 하였다. 그야말로 일일이 삼추 같은 이 길고 긴 해 동안에 국리국리 해낸 것이 남장을 차리고 털이를 데리고 불국사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밤이 든 뒤에는 또 집안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밤의 몇 시각은 낮보다도 더욱 길고 더욱 지리하였다. 남장을 갖추고 터리를 깨워 일으키고 막상 길을 떠나려 하니 어느 결에 달은 지고 캄캄지랴에 불 없이는 대자국을 내어디딜 수 없었다. 20리나 되는 밤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여간 큰일이 아니었다. 이 뜻하지 않은 난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다렸던 오늘 밤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참고 참았던 것이 그만 울음으로 터지고 만 것이다. 금이야 오기야 자라난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줄 알았다. 내일이라도 뭐 얼마나 남았납시오. 고대 밤이 밝을 것을. 터리는 달래기 시작한다. 내일이면 무슨 좋은 수가 있니? 어디 말을 좀 해보렴. 터리는 주만의 귀에 입을 대었다. 저 내일 마님을 조르십시오. 불국사에 불공을 올리러 가시자고요. 기껏 좋은 깨라는 게 그게야? 아닙시오. 셋내 말대로만 하시면 꼭 됩니다. 왜 아드님 없지 않읍시오? 이번 상감마마께서도 석불사에 공을 들여 동국마마를 보시지 않으셨납시오? 자꾸 동생을 하나 낳아달라고 조르십시오. 불국사는 새로 증수를 한 절이요. 그 부처님이 더 영검이 계시다고 조르시면 될 것 아닙시오? 주마는 극히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머리에서 졸고 있던 금성은 킹킹 콧소리를 하다가 재채기를 한번 되게 하고 졸림 오는 눈을 떴다. 금성의 누이 동생 아옥은 허리가 부러지라고 웃어 제친다. 아이 웃어. 아이 웃어. 아옥은 떼굴떼굴 구른다. 그는 사랑에 놀러 나왔다가 제 오빠가 책상에 콧방아를 찢고 있는 것을 보고 심지를 꼬아 코 안으로 비비어 넣은 것이다. 이 대낮에 낮잠이 무슨 낮잠이에요? 고리타분하게. 무슨 괴란쩍은 짓이람? 오빠는 제법 점잔을 빼고 나무란다. 아이고, 그 좋으시는 모양이란 꼴도 사나웁지. 이 책 속에다 코를 비벼대고. 아옥은 한 팔로 제 머리를 휩싸고 펴놓은 시전 속에 제 얼굴을 뒤덮어 보인다. 오빠는 좋아붙는 눈으로 삥긋이 웃는다. 에구, 그 입 가장자리에 침이나 좀 닦아요. 어린애 모양으로 침까지 지리르 흘리고. 아옥은 그 가느다란 실눈을 거의 감은 듯하며 연방 웃음을 흘린다. 요런 오두방정은 지금 한창 재미난 꿈을 꾸는 판인데. 오빠는 웅얼웅얼하는 갈라진 목소리로 개두덜거리며 입가에 희게 눌어붙은 침자국을 닦고 싱겁게 또 한 번 웃는다. 꿈을 꾸었어요? 어디 재미난 꿈 얘기나 좀 해봐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막 꾸려는데 내가 해살을 놓은 걸. 그러면 채 꿈도 꾸지를 못하셨군요. 말하자면 꿈의 서문을 초하다가 만셈이지. 뭐 꿈이 서문도 있고 본문이 있나 뭐? 그럼 꿈도 서문이 있고 말고 본문을 지나면 발까지 있는 법이야. 발은커녕 머리가 어때요? 무식쟁이란 할 수 없군. 말까지 상스럽거든. 왜 내가 무식쟁이에요? 맹자, 논어를 다 읽었는데 이까지 요조숙녀 책만 보면 제일이에요? 아옥은 책상에 놓인 시전을 못마땅한 듯이 손가락 끝으로 튀기었다. 성경 현전을 그렇게 함부로 구는 법이 아니야. 하고 금성은 펴놓은 책을 겹쳐서 한 옆으로 치운다. 입에다 대고 침을 깨흘릴 째는 언제고? 누이는 또 떼떼굴 웃었다. 금성은
누이의 이번 말은 들은 척 만 척하고 아까 말만 가지고 티를 뜯는다. 흥, 요조숙녀책? 그러기에 무식하단 말이지. 시전이란 말은 못하고. 누가 시전인 줄이야 모르나요? 오빠가 그 책만 펴들고 앉으면 밤낮 요조숙녀만 고성대독을 하니 그렇지. 남의 귀가 아프겠으리. 누가 내게 들으라고 하던? 그건 그만두고 그 꿈의 머리인가 발인가 얘기나 좀 해요. 맑고 맑은 물가에 비둘기 한 쌍이 나려와서 비둘기가 왜 물가에 나려올꼬? 왜 광관저구 지하 지주로다 바로 시전에 있는걸? 시전에만 있으면 고만이에요? 그러면 의뢰 요조숙녀가 또 뛰어나왔겠군요? 그렇지 그야. 그래, 그 요조숙녀가 누구입디까? 꿈속에 나타난 걸 어떻게 분명히 아누? 모르긴 왜 몰라요? 꿈에 보고도 몰라요? 글쎄, 내가 잠을 깨워서 놓쳐버렸다는 밖에. 아이고, 가엾어라. 꿈에나 실컷 보시게 할 걸 갖다가. 그러기에 방정을 떨지 말란 말이야. 하하하. 금성은 또 웃는다. 그래, 오빠는 꿈에 본 요조숙녀를 정말 모르신단 말이에요? 몰라. 금성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다. 왜 이렇게 시침을 떼세요? 그러면 내가 아르켜 드릴까? 내가 꿈꾼 것을 내가 어찌한단 말이야? 그래도 난 오빠 속을 당경보담도 더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디 알아맞혀봐라. 구슬아기지 누구야? 아니야. 아닌 게 뭐예요? 구슬아기가 내 꿈속에 나타날 까닭이 있나? 어느 건 오매불망이라고 꿈엔들 안 보이리? 흠. 금성은 콧소리를 내고 제 아버지를 닮아서 맹숭맹숭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웃음살이 벙글벙글 벌어진다. 아욱은 제 오빠가 싱글벙글하는 양을 빤히 바라보다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덩달아 웃어버렸다. 아이, 오빠, 또 꿈에 좀 봤다고 그렇게 좋으시오? 생시에 만났으면 큰일 났겠네. 아무렴. 금성은 역시 코로 웃는다. 그 실룩실룩하는 콧잔등엔 잔주름이 잡힌다. 난 생시에 구슬아기를 보았는데 그런 줄 알았다면 오빠에게 좀 보여드릴 걸 갖다가. 언제? 금성은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이는지 목이 마르게 묻는다. 언제는 저번 8일날 불국사 놀이에서 봤지. 오, 옳지. 거기는 같이들 갔겠구나. 그럴 줄 알았다면 나도 참여를 할 걸 그랬군. 어휴, 오빠 마음대로 갈 수는 있고요. 명부와 딸들만 데리고 오랍시란 분부신데 오빠가 어떻게 참여를 해요? 멀리서 구경도 못해? 그야 길가에는 거둥 구경꾼이 백절치듯 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보려면 어떡하면 못 보았을라고? 그러니 더 앵하시지. 더 기가 막히시지. 그래, 정말 구슬아기가 오기는 왔던? 그럼 거짓말로 왔을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내 말을 누가 믿노? 안 믿거든 고만두어요. 누가 믿으래요? 정말 구슬아기가 왔으면 옷은 무슨 옷을 입었던? 남의 옷 입은 것까지 어찌 일일이 일러바쳐요. 입을 만치 입었지요. 저것 봐. 무슨 옷을 입은 것도 모르니 봤다는 게 거짓말이지. 그렇기에 그만둬요. 거짓말인 줄로만 알면 그뿐 아니에요. 아욱은 그 실눈이 더욱 셀쭉해지고 두 볼이 뽀르퉁하게 부어오른다. 참말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골딱지가 난 까닭이리라. 오라비는
그래도 나이가 3살이나 위인지라 일부러 짓궂은 척을 하고 누이 동생의 골을 슬슬 올려가며 제 듣고 싶은 대꾸를 끌어내려 한다. 그러면 옷은 고만두고 손목에 팔찌는 끼었던? 그럼 팔찌를 안 꼈을라고? 바로 번쩍번쩍하는 황금 팔찌던데. 그래, 그 손목이 굵던 가늘던? 굵다면 굵고 가늘다면 가늘지. 그러고 그 손은 어떻던? 조막손이지? 조막손은 왜? 손가락 끝이 갸름갸름한 것이 천연도단하는 죽순 같던데. 응? 그건 영악스럽게 보았구나. 그래, 그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끼지를 안 했지? 아무것도 안 끼긴 옷가락질을 끼었던데. 그래? 그 손을 어쩌고 있던? 원내 참 땀을 뺄 노릇일세. 하고 인제야 아욱도 제 오라비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실눈에 생글생글 웃음을 흘린다. 손을 어쩌고 있기는 늘었다 놓았다 늘어뜨렸다 오그라뜨렸다. 그만하면 내가 주만을 보기는 보았구나. 그래, 너를 보고 아무 말도 않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인사도 않더란 말이냐? 임금님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신데 애들끼리 인사가 무슨 인사예요? 그렇게 너희들 사이에 대면대면하냐? 언제는 퍽 친하다고 하더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요? 왜 8월 한가위에 궁중에 들어가면 너희들끼리 배짜기 내기를 하고 언제는 내가 져서 주만이 앞에 절까지 하고 회소곡을 불렀다더니 그야 어디 구슬하기 하고 나하고 단둘이 하는 거예요? 여럿이 패를 갈라가지고 하는 노릇이지. 그럴 말로야 거기 모이는 여러 100명과 모두 친하다 하겠네. 그러니 너희들은 만나도 인사를 않는단 말이냐? 그야 딱 마주치면 인사야 하지만 사람 많이 모인 자리에서야 쫓아다니며 아른 척할 까닭은 없지 않아요? 금성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저기 실망을 하는 눈치였으나 또 잼쳐 물었다. 불국사에는 너희들도 배를 타고 들어갔겠구나? 그럼. 주만이와 한 배를 탔던? 아니에요. 내 탄 배는 다른 배예요. 아욱은 어설피 주만의 말을 끄집어냈다가 제 오라비가 미주알 고주알 캐고 파는데 진절머리를 내고 금성은 주만의 눈매 하나 몸짓 하나 빼어놓지 않고 알랄이 샅샅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데 제 누이가 말을 잡아떼려고만 하니 어디로 또 말뿌리를 돌려볼까 궁리궁리하였다.